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0대 초반에 결혼한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또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미혼과 20대의 난자 냉동 시술 비용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확대되는 제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한계는 없을지 서울시 시민건강국 이미점 가족건강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2026년까지 4년 동안 2,100억 원을 넘게 들여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발표된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0.5%로 전국 최저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초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서울시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가장 직접적인 저출산 지원책이라고 생각하고 예. 대폭적인 확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시술비 지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동안은 이제 난임 시술 지원은 소득 기준에 제한을 두었지만 네. 이번 계획으로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폭 그 대상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난임 시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금액은 보통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네, 난임 시술은 보통 그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예. 그 체외 수정은 신선 배아 시술과 동결 배아 시술로 나누어져서 총 3가지 시술로 나누어져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시술별로 이제 지원 금액도 차이가 있고요. 그 2017년부터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로 예. 난임 부부 시술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급여 치료비 중에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예.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술비 중에 배아 동결비나 유산방지제, 그다음에 착상보조제 등도 시술비가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술비로 차이가 있고 많게는 시술당 15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 한 번 시술하는데 많게는 4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그 신선 배아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난임 환자들은 예. 신선 배아를 이렇게 한 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동결 배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상당히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난임 시술을 지원했을 때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어느 정도로 혹시 나타납니까? 네, 임신 성공률은 시술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료기관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예. 전국 기준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은 서울시 난임 부부 대상으로 시술비 청구한 의료기관 자료에 의하면 임신 성공률이 가장 높은 시술은 동결 배아 시술인데요. 네. 이 동결 배아 시술은 한 50.6%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예. 신선 배아 시술은 약 18.2%, 그다음에 인공 수정은 14.8%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내에서 난임 시술을 이용한 난임 부부 한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그 난임 시술을 받은 숫자는 지금 2000년도에는 8,426명이었고요. 예. 2021년도에는 8,337명의 지원을 받았고, 예. 2022년도에는 8,747명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것은 지원을 받은 숫자이고요. 예. 그 의료보험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숫자까지 총 합해서 약 17,000명의 그 시술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서울시의 경우에 지난해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태어난 출생아 수가 총 4,253명입니다. 서울시 총 출생아 수가 약 42,500명이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한 10%에 해당이 되는데요. 출생아 10명당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거죠?
네네, 많은 숫자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지금 그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이제 사업비도 늘리고 사업 대상도 더 늘리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신청자들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계세요? 네, 먼저 그 소득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예. 수혜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건강보험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 난임자가 17,700여 명이 난임 시술을 받았지만 네. 시술비 지원을 받은 인원은 8,747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득 제한 기준이 폐지되면 네. 그동안 받지 못했던 난임 부부가 모두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현재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서 시술별로 지원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술별 제한 횟수, 즉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칸막이를 없애면 난임 부부의 시술 종류에 선택권이 보장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신선배아만 지속적으로 시술받는 난임 부부의 경우 9회만 9회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동안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총 지원 횟수 내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혼이나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20대 여성까지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난자 동결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여성은 그 태어날 때부터 그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 나이가 들수록 난소와 난자의 기능이 노화되어서 자연 임신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여성의 난자의 경우는 특히 30세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기능이 떨어지는데 되도록 젊을 때 난자를 채취해서 그 나이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것을 난자 동결 시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방법으로 미래에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조기 폐경 가능성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건강하더라도 내가 네. 난자 동결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난자 동결은 지금 20세 같은 경우에 예. 그 AMH라고 해서 난소 호르몬 수치에 해당됩니다. 네. 난소 호르몬 수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30세 이상에서 4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난자 동결을 원하는 네. 미혼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과거에는 네.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예정된 경우에만 예. 난자 동결을 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암 치료 전에 미리 난자를 동결 보존해서 가입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임신과 출산이 늦어집니다. 네. 주로 이제 빠르면 20대고 예. 시술자의 대부분이 30대 후반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병원이 차병원인데요. 네. 차병원 제공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시술 건수가 총 1,131건이었고요. 예. 그 중에서 35세에서 39세가 4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요즘에 여자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도 네네. 난자 동결을 많이 하고 그것을 방송에서 언급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사유리는 예. 난자 냉동과 비혼 출산으로 유명하고요. 네. 장도연, 안영미, 체리나, 이지혜, 맹세빈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도 방송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자비를 내고 한 네네.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20대하고 또 30대 후반 지금 40대까지 그 여성들이 제일 네.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여성들이 난자 동결을 일단 원해요라고 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지원을 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원을 받으려면 예. 서울시에 거주해야 되고요. 예. 30세에서 49세 여성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세에서 49세. 49세까지도 가능합니까? 네네, 49세 여성. 예. 네네.
근데 49세 그러니까 40대 후반도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 듣고 좀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네. 보통 40대 후반이면 자연 출산이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미리 그 난자 동결을 했다가 임신을 원할 네네. 경우에 그 난자를 통해 가지고 수정하고 착상을 통해 가지고 임신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나이대 분들이 난자 동결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나이대에 그 난자 채취가 예. 난자 채취를 해서 그 나이 때도 가능합니까? 네네. 난자 채취가 가능하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고령산모하고 다태아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를 하는 겁니까? 네. 그 의학적으로 35세 이상을 고령 산모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고령 산모는 일반 산모에 비해서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기형아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염색체 질환 위험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예. 검사 결과 고위험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형아 검사비가 보통 우리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그 비급여 항목입니다. 네. 그 검사비가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노령 산모들이 그 경제적으로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노령 산모 검사비를 지원한다면은 좀 더 건강한 출산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태아의 경우에는 예. 경제적인 부담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네. 그 다태아 자녀 보험 가입을 지원해서 그 질병과 상해 등의 보장을 통해서 다태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이나 다태아 가정의 그 지원은 기존에 했던 것이 아니라 예. 서울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네. 지금 네. 청취자분들 가운데 신청합니다. 네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네. 20번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네. 이 모든 사업들은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고 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네. 난자 냉동의 경우에는 시급한 분들이 많으셔서 예. 시행 일정을 올해 연말까지 좀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은 네. 그 고령 산모 검사비는 하나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예. 난자 냉동과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은 신청 접수 기간을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최종 정리가 되면 제도 시행 전에 다시 한번 방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요. 네네. 마지막에 제도 시행하시기 전에 홍보를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이미점 가족건강팀장이었습니다.